소방시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유자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소방시 수험생들 상담하면서 아무래도 과목 중에서 지금 가장 걱정이 많은 과목 또는 가장 상담을 많이 질문하는 이제 과목은 소방학, 소방관계법규입니다. 소방학, 소방관계법규가 이제 시험이 많이 어려워지고 스타일도 좀 많이 달라져가지고 소방시 준비하신 수험생들은 공부하면서 상당히 불안함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간단하게 관련해서 조언 좀 드릴게요. 우선 소방학, 소방관계법규 뭐 선생님 많이 계시죠. 뭐 김동준 선생님 또는 이근상 선생님 아니면 정태성 선생님 유명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각 강사님들의 특징이 다 달라요. 그리고 기출 교재를 제가 수험생들 상담을 하면서 봤을 때 해설이 부실하신 이제 선생님도 계시고 반대로 강의 때 스토리텔링 없이 설명해 주신 분도 계신데 또 다른 강사님은 이해 위주로 이제 설명해 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기출 교재에서 해설이 상당히 잘 나온 교재를 어, 쓰신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고 강사를 선택했는데 만약 본인과 잘 안 맞는다. 그런 이제 수험생분들은 강사님을 한번 비교를 해봐가지고 자신과 잘 맞는 강사님을 정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소방직 수험생들이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를 공부할 때 많이 걱정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기출만으로 부족해가지고 뭐 기본서를 여러 해도 돌려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맞는 말이냐 이렇게 많이 여쭤보세요. 자,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물론 기출을 벗어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출 이해 과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단 최우선은 기출이에요. 순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본서 강의를 듣고 나중에 기출에서 일단 기출에서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해독을 하면서 기출 포인트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질문 많이 주세요. 기본서를 여러 번 봐야 되는지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기본서가 있고 마무리 과정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마무리 과정이 없는 강사님들이나 마무리 교재가 별로 좋지 않은 강사님의 교재를 보시는 분들은 기본서를 중간에 한번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서를 보시면서 뭐 필요에 따라서는 발제도 할 수 있고 필요한 과정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기본서가 아니라 마무리 과정이 잘 나온 강사님이 있다면 기본서가 아니라 마무리 과정을 보셔도 좋습니다. 마무리를 보는 이유는 두꺼운 기본서나 두꺼운 기출을 우리가 해독을 하면서 흐름 파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단원별로 중심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마무리 과정이 잘 나온 교재를 본다고 하면은 두꺼운 기본서 대신 마무리 과정으로 여러분이 빠르게 여러 번 보면서 흐름 파악과 단원별로 중요 포인트를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기본서를 볼지 마무리를 볼지는 각자 수험생의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기본서랑 마무리가 아니에요. 이제 수험생이 가장 이제 궁금해하는 점은 기출을 벗어난 문제를 해결할 때는 과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이런 게 가장 궁금할 거예요. 그렇다고 막연하게 두꺼운 기본서를 계속 보자니 어디서 시험이 나올지 모르니까 상당히 부담감이 크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적인 문제는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출까지 중간에 철무점 아저씨가 와가지고 잠시 갔다 왔습니다. 이어서 찍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기본서랑 마무리를 이제 활용하실 때 만약에 마무리가 빈약하거나 아니면 기본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서는 이제 여기 기출 보시면서 혹시 부족한 점이 있거나 발제도가 필요하면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기본서의 모든 내용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반대로 마무리를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기출과 기본서에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빠르게 보시면서 여러분들 흐름 파악과 그리고 단원별로 중요 포인트 위주로 아마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가장 이제 큰 이제 걱정거리는 기출 벗어난 지역적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기본서를 막 해도 여러 번 해가지고 기출 벗어난 문제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 전혀 없는 게 강사님들이 믿으세요, 여러분. 강사님들의 모의고사 과정을 푸시면 됩니다. 강사님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낸다는 거는 여러 가지 다른 시험에서도 다 따올 거 아니에요. 소방과 관련된 뭐 소방 간부 시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거기서 그나마 소방에서 추진할 수 있는 문제들을 문제화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역적인 문제는 모의고사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일단 기출이 가장 중요한 건 확실해요. 왜냐면 어쨌든 기출의 포인트는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기출은 최대한 여러분 해독을 많이 하면서 포인트를 암기하시고요. 두 번째는 기본서를 주로 활용할지 마무리를 주로 활용할지는 이거는 수험생들 각각 남은 기간 그리고 교재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기본서를 보실 분들은 일단 계속 꾸준히 보시면서 발제독할 생각으로 보시면 되고, 마무리를 보실 분들은 이제 얇게 요약되어 있으니까 빠르게 보셔서 흐름 파악하고, 그리고 단원별로 중요 포인트를 보는 거죠. 그리고 내년 1월부터 모의고사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모의고사에서 이제 기출을 벗어난 지역적인 부분까지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기출과 모의고사를 단단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무리 또는 기본서는 여기 자투 시간 보셔도 좋고요. 만약에 기출을 3회도 정도 이상 하신 분들은, 근데 기출을 여러분 해독을 많이 하려면 기출을 풀지 말고 분석하라고 했죠. 그러면 해독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수험생들 상담해 보면은 기출을 잘 못 푸는데 풀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푸는 건 좋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럼 해독을 많이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기출을 못 푼 상태에서 어설프게 풀려다가 기출 해독 많이 못하고 시험장 가는 것보다는 기출 차라리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시험 족보를 생각하시고 분석하시고 여러 해독을 보세요. 그러면 해독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암기는 더욱더 잘 됩니다. 왜냐면 히바스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해독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모의고사에 1월달부터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의고사에 들어갈 때도 아마 고민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뭐냐면 내가 아직 기출 포인트를 잘 못 적었는데 모의고사 들어가도 될까? 자, 이런 선수들은 일단 기출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기출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들어가시고요. 근데 반면에 모의고사 들어갈 시즌에 여러분들이 기출이 어느 정도 좀 잡혔어요. 그럼 모의고사 같이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로 보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제 또 선생님이 많이 걱정하는 게 기출과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역적 문제 틀리면 어떻게 할까? 이제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역적인 문제가 진짜 어렵게 나온다 할게요. 그 문제 맞출 수 있는 수험생들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변별력. 예를 들어서 시험이 어렵게 나오고 기출을 벗어나서 지역적인 문제 많이 나온다고 할게요. 그러면 당연히 합격권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남들이 틀린 문제, 지역적인 문제를 많이 틀렸다고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죠. 지역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속보고도 뭐 풀 수 있을 거고 찍을 수도 있는데 지역적인 문제는 많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합격 컷은 조금씩 내려갈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틀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문제를 안 틀리는 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출 다시 또 중요한 거예요. 기출은 틀리지 말아야 할 중요 포인트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을 해독을 계속 해주시면서 모의고사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출을 제대로 못 잡으신 분들이 모의고사에 바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기출 포인트에서 나와도 기출에서 틀릴 수도 있고요. 또 기출이 포인트 제대로 안 잡혔다는 거는 단원별로 아직 출제 포인트가 암기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랜덤 문제 모의고사 풀다 보면 섞일 수도 있다는 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 최우선으로 보자. 하지만 기출을 빠르게 잡고서 모의고사에 나가자. 그리고 기본서나 마무리 두 줄 하나 정해가지고 꾸준하게 같이 보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기출 3회독 정도 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포인트가 누적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좀 이해나 암기가 된단 말이죠. 그럼 필요에 따라서는 본인이 기본서나 마무리 보는 선생님들은 중간에 기본서나 마무리를 한번 집중적으로 좀 암기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기출 잠시 멈추시고 기본서나 마무리 집중적으로 특정 기간에 암기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남은 기간 동안에 소방학과, 소방관계 법규 상당히 할 게 많죠. 저는 생각했을 때는 소방 과목은 5과목 중에서 한국사는 그동안 쉽게 나왔기 때문에 변별력이 아마 없을 거예요. 쉽게 나올 거고 행정법은 다들 처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가지고 걱정 많이 하시는데 공무원 직렬에서 행정법은 효자 과목이 돼요. 물론 처음에는 법률 용어가 많아가지고 좀 어렵기는 하지만 변수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방 행정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무원 직렬에 비해서 좀 더 쉽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행정법 누가 다 처음이에요. 그래서 변별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영어 플러스 소방학, 소방관계법규입니다. 영어는 여러분들이 5과목을 빠르게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20문제를 정확하게 풀어야 되니까 단기별로 연습하신 분들은 시간 압박에도 잘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요령을 피거나 아니면은 단순히 강의만 의존하시는 분들은 5과목 푸는 상황에서 소방 영어를 제대로 풀려고 하면은 못 읽는 질문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감독해라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점수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마지막 소방 관계법규는 약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기출도 빠르게 해독해가지고 포인트 암기하시고, 다시 한번 기출을 암기하기 위해서는 기출을 푸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하자. 그러면 더 빨리 돌릴 수 있고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년 1월 달에 모의고사를 들어가시되, 그리고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는 다시 기출,
그리고 기본서 또는 마무리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방학, 소방관계법규는 약간 이런 방향을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